자, 계속해서 9번부터 설명을 이어나갑니다. 자, 9번은, 제발, 이거 대입 좀 하지 마세요. 이거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, 이상한 삐뿔들이야, 정말. 대입하지 마세요. 자, 9번은 Z를 분모에 실수를 하면, Z가, 분모는 2분의 이렇게 되겠죠? 2분의 분자가 1-3i가 되겠고요. 이때 서로를 켤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z의 제곱 마이너스 두 켤레의 합은 1이니까 그쵸? z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은 켤레끼리 곱하니까 4분의 10 이렇게 되겠는데요. 그쵸? 4분의 10은 제로. 이 식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. 자, 양변에 2를 곱하면 2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는 제로. 자, 이 식을 우선 찾아내는 거예요. 자, 선생님은 이렇게 했네요. 방금. 선생님은 이 z로부터 켤레근의 2분의 1 플러스 3i를 두 개를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든 거고요. 보통의 책에서의 풀이는 이제 이렇게 하죠. 이 과정을 따로 설명드립니다. 양변에 2 곱해서 곱하기 2를 합니다. 그래서 2z 그다음에 요 1을 이항하죠.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마이너스 3i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쪽으로 갑니다. 똑같은 과정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식을 딱 만나면 이 값이 a 플러스 bi일 때라고 했을 때 이 3차를 요 2차로 나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. 2z의 3승 마이너스 z 플러스 3을 2z의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여기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잖아요. 그 바로 나머지가 바로 a 더하기 bi다라고 하는 것을 제 눈치를 좀 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하셔야 된다고. 자, 그렇다면 이제 나눗셈을 하면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? 여기가 z가 들어갈 거고, 그쵸? 그 2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 2차가 요 좌변에 2차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2차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나오도록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이거 이제 몫입니다. 실제로 여러분 나눗셈 하는 겁니다. 선생님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이 나눗셈 2 여기 2z의 3승 플러스 0 한 자리 비워놓고 마이너스 z 플러스 3을 2z의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잘하는 나눗셈 있잖아요. 이때 신나게 하는 겁니다. 이때 신나게 해서 여기가 지금 z 플러스 1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가 나와요.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이제 어 그러니까 요거는 표현이 좀 그러네.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2라는 거거든요. 그럼 이제 z 여기서 어디 갔지? 여기 있죠. 여기서 2z 여기에 몇 z 여기에다가 뭘 한 거냐면 여기 2z가 1-3i잖아요.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지. 1-3i. 자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음. 이, 이렇게, 이렇게, 나머지가 이렇게 되고, 2z가 1-3i니까, 2z가 1-3i니까, 여기가 4가 아니라 2가 되는구나. 그죠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, 숫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i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, a는 4고, 마이너스 4고, b가 6이다. 이렇게 해서요. 마지막에 합은 얼마냐 묻고 있으니까, 2다. a 더하기 b는 2다. 이렇게 계산해내는 겁니다. 이걸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대입하다가 시간에서 좀 손해고요. 계산상의 실수를 유발합니다. 대입해서는 안 되고요. 자, 이렇게 푸는 문제고. 자, 10번. 쉽지 않은 문제인데, 자, 요 2차 방식 두 분을 알파, 베타를 하자 이랬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 알파,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, 알파, 베타가 4라고 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게 마련인데요. 여러분들이 그냥 뭐,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했으니까, 이때 이 x를
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냐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거고, 만약에 플러스가 알파고 알파면 마이너스일 때가 베타일 거고, 그죠? 반대일 수도 있고요. 그랬을 때 그것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어떻게 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풀면 답은 나옵니다. 그러니까 포기할 문제는 아니고요. 선생님, 근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모르잖아요. 라고 하는 건 알파하고 베타하고 상관없이 이 mn의 값은 순서를 뒤집어도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탄 없이 그냥 쭉 밀고 가면 답은 얻을 수 있을 텐데요. 자, 그러기 전에 여기서 요렇게 이제 푸는 것이 이제 방금과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답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풀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 텐데요. 자, 첫 번째로 양변에 우선 알파를 곱하면 베타는 m 알파의 제곱 플러스 n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이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면 베타는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 첫 번째 합 써놓은 거 있죠? 이거 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일 거예요. 이항하니까. 여기를 이제 베타에다가 이걸 대입합니다.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요. 알파는 근이니까요. 근은 대입하라고 있는 거거든요.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.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4는 제로예요.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4로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4를 쓸 수가 있겠고 플러스 n 알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이때 중요한 것은 알파는 허수라는 겁니다. 허수. 허수. 그 다음에 mn은 문제에서 실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여기.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식을 열심히 정리해서 허수가 있는 알파, 그다음에 알파가 없는 이렇게 분류하셔서 모두 다 괄호 속이 0이 된다는 것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인 건 알고 계시죠? 그래요. 자, 그래서 알파로 묶어내면 자, 적당히 이항해서 요거를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플러스 3m 알파가 있으니까 거기서 3m이 나올 거고요. 자, 마이너스 n이 나오겠네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. 그쵸? 자, 몽땅 다 넘기니까 여기가 4m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m이 실수이고 주관식 서술형일 경우에는 m은 실수이고 알파는 허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라는 말을 써주면 채점면은 선생님이 기분이 좋습니다. 안 줄 점수도 주게 돼 있어요. 그와 같은 멘트를 하나 날리고 나서 자, m은 4분의 3인 걸 구하고요. 이걸 대입해서 n 값을 구하면 4분의 5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됩니다. 이건 계산이니까요.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mn을 구하면 곱했을 때 16분의 15다라고 하는 3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문제고요. 자, 또 다른 풀이는요. 이렇게 또 풀 수가 있네요. 베타는 m 알파의 제곱 플러스 n 알파. 이때 m 알파의 제곱 플러스 n 알파. 그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요거였잖아요. 그죠? 그걸 대입했다가 옮기면은 플러스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m 알파의 제곱 플러스 저기도 알파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n 플러스 1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? 어떤 2차 방정식에 알파를 대입한 모습이죠? 마찬가지로 베타에 관련해서도 표현을 하면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.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mx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금방 풀리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. 자,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위에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잖아요.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이 식에서 2차 항의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m으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1x 플러스 n분의 4는 0 이렇게 돼서요. 이제 비교하시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. 얘하고 4하고 같기 때문에 4가
m 플러스 여기 3이군요. 3. 그래서 이게 같기 때문에 m은 4분의 3이 나오고요. 연이어서 여기 얘가 3이라는 걸 활용하면 위에서 구한 이 값들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두 개의 해법을 모두 다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면요. 자, 아주 단순한 문제네요.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직선,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그랬으니까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.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. 네. 자, 여러분 이거는 연립방정식입니다. 연립방정식. 그건 알고 계시나요? 이 등으로 연결된 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인데요. 지금은 방정식인 게 너무 분명하죠. 물론 2차 함수라는 이 이름, 또 다른 이름도 존재하는데, 모두 다 방정식입니다. 그러니까 방정식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두 개가. 그런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예요? 그래프의 교점에 잡혀잖아요. 근데 지금은 교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 말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YY를 소거하잖아요. 이 소거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교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근이다. 그 교점의 X좌표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근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?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, 지금은 허근이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Y를 소거했을 때 나오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. 요놈이 허근이다.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하면 금방 정수 후에 K의 범위가 나오는데요. 이 K 값은 정수,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판별식 쓰면 바로 최소값이 4라는 걸 알게 되는 단순한 문제입니다. 넘어가죠. 12번입니다. 아, 12번도 여러분 좀 중요한데. 자, 요거는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, 자,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, 이 두 근은 지금은 이렇게 부등식으로 이렇게 범위가 근의 존재 위치가 이제 주어졌잖아요. 그러므로 크기가 존재하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실근입니다. 실근. 그 다음에 이 실근은 2차 함수에서 x 절편과 같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필요하죠.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요? 이 실근은 곧 x 절편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헛 공부한 거예요. 헛 공부. 지난 겨울 뭐긴 시간 동안 공부를 허투루 한 겁니다. 이게 랭킹 1위예요, 1위. 너무 중요하죠. 예, 랭킹 1위. 자, 그래서 우리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를 생각합니다. 그랬을 때 x 절편을 생각합니다.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. 왠지 아시겠어요? 그렇지. 바로 요거거든, x 절편이. 이게 바로 알파와 베타예요. 알파, 베타. 그래서 이 문제는 알파하고 베타.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이제 알았죠. 이제는 알았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았을 때 답도 바로 나오나요? 네, 그렇진 않습니다. 자, 이제 요걸 대수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. 이거를 대수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. 보다시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여기 있습니다. 음수죠? 1일 때 함수값도 음수고 2일 때 함수값은 양수입니다. 보이세요? 그렇지. 이걸 대수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F-2가 음수고요. F1도 음수입니다. 그 다음에 F2는 양수. 이 세 가지의 범위를 찾아서, 요거는 이제 단순한 부등식이니까요. 1차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정수 A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. 아,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. 그 부등식은 1차 부등식 간단하게 풀면 되는 거니까요. 수직선에 나타내면 A 2분의 1과 2 사이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고요.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는 1밖에 없어서 정답은 1번이다. 이건 이제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조그마한 단순한 계산을 생략하고 이제 결론만 맺었는데요. 자,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까요? 너무 중요한 문제들인데 미치도록 중요한 문제입니다.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15번부터가 서술형인데요. 13번과 14번을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 번째 강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또 나왔네. 예,
미친 듯이 출제하는 이 문제. 그래요. 자, 이 문제는 이런 거죠. 좀 어떻게 반가우셨습니까?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게 하나 존재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축이 이렇게 있죠. 축이 x는 얼마인가요? 네, x는 2라고 하는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제 요 t부터 t 플러스 1까지라고 하는 길이가 1짜리의 간격이 자, t부터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간격이 1짜리 바로 길이가 1이죠, 여기.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값 GT를 결정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T하고 T 플러스 1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 한 가운데, 그러니까 요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기 한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? T 플러스 2분의 1이 있겠죠? 그쵸? 이 T 플러스 2분의 1이 요 2하고 요 위치를 비교를 통해서 얘가 왼쪽으로 조금만 치우치면 T에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. 아니면 이 범위가 오른쪽으로 좀만 치우치면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.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조금만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2분의 1이 2일 때, 즉 t가 2분의 3인 걸 기준으로 해서 작냐,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대값 gt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gt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t에서 ft가 최대값일 수가 있고 아니면 ft 플러스 1이 최대일 때가 있다. 이런 거죠. 그때의 범위는 2분의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분의 3보다 작을 때와 t가 2분의 3보다 클 때, 요게 이제 gt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요 새로운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. gt는 11이라고 하는 거예요. gt는 11, 새로운 방정식. 그러니까 이 값들을 모두 다 이게 11일 때, 또 이걸 11일 때 이걸 풀어서 이 범위에 맞는 t 값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. 이해 가셨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자,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? 어, ft라고 하는 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인데 이 값이 11일 때를 풀면 이 t가 요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요.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아, 그런가요?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제로니까 그치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옵니다. 확인되죠? 자, 그런데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만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. 괜찮아요? 자, 밑에 거 요거에 이제 요 값이 11일 때를 풀면요. 이번에는 t 플러스 1이 5일 때거든요. 당연하죠. 얘도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을 취하면 마이너스 1과 5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그 t 플러스 1은 5일 때일 겁니다. 그래서 t는 4가 나오고요. 그래서 이 두 개의 값, 요거는 이제 4 나오는 거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면 3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와 똑같은 문제들을 여러 번 그동안 풀었습니다.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미친 듯이 출제하는 문제죠. 통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계속 출제해 왔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죠. 자,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은 어떻습니까? 통계적인 의미를 들이대서 위험한 결론이 나오는 친구들은 없나요? 음, 그렇게 공부했다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입 시험에 인서울도 못하더라. 아,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. 자, 14번 봅니다. 자, 14번도 역시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한 문제고 축이 움직입니다. 지금 보니까 요게 y라고 하는 게 x-b의 제곱에다가 c-b 제곱 이제 이렇게 표준용어로 선생님이 잠깐 바꿨어요. 자,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. 근데 축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범위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자, 여기가 이제 b죠, b. 여기에 b 콤마 c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건데, 그죠? 이랬을 때 이 그래프가 b라고 하는 게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, 이렇게 움직이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고 어디에서 최소인가요? 마이너스 1에서 최소고 1에서 최대겠죠. 이해 가시나요?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들어오면
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면 그때 B에서 최소일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아니면 1, 두 군데에서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최대일 겁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B가 움직여가서 B가 1보다 크면 네, 1에서 최소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합니다. 얘가 B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,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, B가 1보다 클 때. 그래서 무척 짜증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. 자, 우선 한 가운데 있을 때부터 먼저 해볼까요? 자, 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한 가운데 있으면, 즉, 첫 번째로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. 첫 번째로 마이너스 1과 B가 1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. 자, 이렇게 되면 무조건 B에서 최소값이니까요. B를 대입해서 나오는 C-B 제곱이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일 겁니다.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한가운데 0이 있으니까요. 0이 있으니까 B가 양수냐 음수냐로 이제 또 나누어져서요. 그래서 첫 번째 B가 양수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B가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? 요 B가 여기 이 0보다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온다는 뜻이죠. 그렇죠?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. 자,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? 1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최대값인데 1이라고 한 거잖아요. 이렇게. 괜찮을까요? 그렇지.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b가 나옵니다. 자, 이제 이 식을 여기다가 살짝 반영해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 제곱은 마이너스 1. 그러니까 b 제곱 플러스 2b는 1이다라는 거고 b 플러스 1의 제곱이 b 플러스 1의 제곱이 양변에 2니까요. 루트가 등장하죠.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우리가 지금 b가 양수일 때 하고 있거든요.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 자,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죠. 그죠? 보기에 보니까 루트 2가 들어가 있잖아요. 자, 이때 이 b제곱을 해봅니다. 원하는 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. 그러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고, 그렇죠? 이랬을 때 c라고 하는 것은, 자, 여기서 c는 여기 있는 b의 마이너스 2배잖아요.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2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경우에 또 c제곱을 계산해 보면 4하고 8이니까 12에다가 마이너스 8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모순이 없는 관계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과정이 풀이죠. 15 마이너스 10 루트 2. 자, 지금 내가 시험을 보고 있다면 이 값이 이게 보이고 과정상의 문제가 없어 보이면 거의 100% 답일 확률이 높죠. 그럼 나머지 구간에서는요. 이제 시험 보고 있다면 이제 나머지 구간은 모순일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시간이 조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는다면 나머지 범위에서 검산해 볼 필요는 있겠죠. 자, 14번은 이렇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강의를 또 잠깐 끊어서요. 멈추고요. 15번부터 서술형 문제는 세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납니다. 바이바이. 잠시 후에 봬요. 잠시 후에.